이달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LG, 삼성, SK 등 대기업 회장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서남권 산업발전 포럼이라는 포럼이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이제 호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발전 전략 이런 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안이 상당히 이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호남에서만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벨트, 용인 등등 이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경기 남부의 반도체 국가 산단 이 문제와 호남에서의 이 반도체 문제가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이런 것을 또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호남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또 들어서게 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2028년 총선에도 일정하게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반도체로 호남이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리나, 이게 이제 호남 쪽 언론들의 흐름입니다. 전남일보 6월 11일자 보도 보면은 호남 반도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제 좀 입장문을 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전력과 용수, 광활한 부지, 연구 인력, 정주 여건 이런 두루두루 갖춘 전남 광주의 반도체 패키징과 팹, 이걸 구축을 해야 된다. 패키징은 이제 후공정, 주로 이제 조립이라든지 이런 쪽. 팹은 이제 전공정인데 그 웨이퍼에 여러 가지 회로 같은 걸 입히는 이런 거입니다. 지금 주로 얘기되는 건 이 후공정에 대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나 용수가 덜 들어가도 되는 뒤에 부분, 조립 관련해서 이제 패키징 공장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패키징은 물론이고 팹도 호남에 건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광주일보는 6월 21일자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광주와 전남 등 비수도권에 대한 반도체 투자 방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광주, 전남이 반도체 후공정, 이 패키징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또 광주일보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호남권의 언론들에서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관련된 호남에서의 투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투자가 있을 것이다,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역 언론과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 얘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민형배 의원, 이번에 이제 광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죠. 민형배 당선인. 머지않은 시간 내 구체적인 반도체 관련 발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민형배 당선인도 어느 정도 이 기정사실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호남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러한 멘트를 했습니다. 강 의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도 비슷합니다. 호남 반도체 시대가 임박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전남 광주 지역 대기업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곧 준비될 것이다, 이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과도 적극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된다.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은 이제 후공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후공정을 넘어서 전공정 건설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고 경영진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팹을 통합 광주로 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광주의 지역구 가 있는 의원이죠. 정진우 의원. 팹 전공정 공장도 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 전남부지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팹 유치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호남 지역의 언론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이 이 후공정,
이 패키징을 넘어서 전공정, 팹까지 이 건설을 호남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이제 어쨌든 기업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도 뭐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투자 전략 29일 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대기업 그 오너들이 거기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SK 최태원 회장과는 만났고 또 이재용 삼성 회장과도 이제 25일 만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마 좀 이런 투자 관련된 의견도 듣고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이 대기업 회장들의 만남, 거기에서 어떤 좀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30일 날 정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일 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이제 출범을 하거든요. 7월 1일 날.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봤을 때 29일 만나서 30일 날 발표하고 7월 1일 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이러면서 이제 호남의 어떤 반도체, 지금 반도체라는 게 뭐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역시 모든 게 이제 반도체로 다 지금 수렴을 해 가고 있고 반도체가 와야 우리가 산다, 이러한 인식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그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전남 광주에서 그렇다면 어디로 이 공장이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죠. 하지만 이미 지역 언론들 보면은 기업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실무자들이 현장을 실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력한 예정지, 처음에는 이제 광주 군공항 쪽, 그 단약고 부지 이쪽이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뭐 현실화해서 건설하려면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것 같고, 이 첨단 3지구 얘기가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장성군 일대 362만 평방미터의 일반 산업단지인데 이미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과학기술 창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요것과 같이 이제 이 반도체 패키징 공장이 들어가서 좀 시너지 효과를 기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해남의 솔라시도라든지 한평의 빅그린 산단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략 이런 정도 위치, 이 부지에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호남의 이 패키징, 특히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는 흐름,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이 방향 자체가 그렇게 잡혀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을 결정하는 과정이 일단은 입지라든지 그 과정, 정책 결정 자체는 기업에 맡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호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일리 와야 된다, 이런 얘기 전에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용인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을 호남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방선거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독자적인 자율적인 의사결정, 이것이 정치권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어떤 우려,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남으로 이제 공장이 갈 경우에 그 물류상에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이제 주로 지금 현재 반도체 벨트가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호남, 광주 나가서 전남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의 물류의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상태와 떨어져서 여기서 과연 어떤 물류의 효율적인 그러한 이동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공급망의 효율성 문제, 이게 또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 문제도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지역으로 반도체 공장이 갈 경우에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과연 우수한 인력들이 가겠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뭐 대략 경제인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한계선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 평택, 천안 이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는 그 한계선이 평택이나 천안 정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데 그 아래까지 갔을 경우에 과연 효율적인 이 인력 수급, 인력 확보가 원활히 되겠느냐 이런 문제, 또 뭐 협력사들, 수많은 협력사들도 같이 이제 이전을 해야 될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이러한 이 반도체 공장의 건설, 이것이 과연 장기적인 어떤 국가적인 로드맵 하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좀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큰 안목의 어떤 플랜이 세워지고 그 플랜에 따라서 호남에는 이런 게 가고 영남에는 이런 게 가고 배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걱정인 거죠. 모든 일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좀 걱정하는 시각에서 보면 수많은 뭐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시각도 냉정하게 보면서 어쨌든 29일 날, 30일 날 양일간에 과연 호남의 이 반도체 공장, 이것이 만들어질 것인가? 호남으로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호남에 어쨌든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이 기업들의 이 결정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그 공장을 만들 것이며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면은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또 인프라가 필요한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의 결정, 그리고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겠죠.